지난주에 또 이틀 전에도 부산과 충북 옥천에서 아이가 지나는 차량에 깔렸는데 지나는 시민들이 슈퍼맨처럼 순식간에 차량을 들어올립니다. 두 영상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거는 그제 화요일 날 충북 옥천입니다. 보겠습니다. 그제 화요일 오전에 충북 옥천군의 한 초등학교 근처의 등굣길인데요. 학생이 이렇게 하다 넘어지죠. 네, 넘어지는데 하얀색 승용차가 잘 모르고 이게 덮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냥 지나쳐버리고 순식간에 벌어진 사고고, 네, 운전자 나오고 주민들이 이제 보던 주민들이 다 황급히 뛰어오죠. 네, 너나 할 거 없이 뛰어옵니다. 주민들. 처음에 잘 안 들어지다가, 네, 현장음을 더 있으면 들려주십시오. 주민들이 더 왔군요. 네, 그래서 들어올리고 지금 차 앞으로 아이를 빼냅니다. 네. 빨리 저기 좀 이거 같이 좀 들어보자고 하니까 이게 움직이더라고요. 위급하니까 힘이 더 나는 것 같아요. 아이고, 저 화면 무섭습니다. 네. 아이는 괜찮다면서요? 아이는 생명의 지장은 없고요. 네, 옥천의 병원으로 이송됐다가 네. 대전의 큰 병원으로 갔는데 네. 아마 생명에는 지장이 없고 네.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렇게 저기 아마 이제 소나타급 정도 되는 것 처음에 같아요. 못 3명, 들어올리다가 5명까지도 안 돼요. 저게 지금 한 1.4톤 정도가 승용차가 그 되거든요. 정도 되죠. 예, 네. 4-5명이 들기에는 너무 무거운데 네. 한 10명 정도가 달라붙고 네. 구령에 맞춰서 이 힘을 함께 쓰기 시작하자 네. 이 들리는 느낌을 받게 되고 아까 저기 참여한 시민분 말씀처럼 이제 움직이는 느낌이 드니까 더 힘이 이제 아마 네. 솟구친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이 시민 영웅들입니다. 네.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난 4일에 부산에서 역시 발생한 사고인데 보겠습니다. 지난 4일 부산 범일로 횡단보도에 CCTV 보고 계십니다. 초등학생이 횡단보도를 이렇게 건너다가 다 건너가다가 신발을 떨어뜨려요. 신발이 빠졌어요. 벗겨지니까 이게 돌아서서 고개를 잠깐 숙였는데 차가 횡단보도에서 사실 일단 멈춤도 안 했습니다. 지나쳐 버리고 이렇게 아이 위로 덮쳐버리고, 네. 아이 비명 소리가 있었어요. 네. 시민들이 달려와. 이거 어째야 됩니까? 119 시민들이 다급하죠. 그런데 정말 뭐 어디 모여 있던 것처럼 사람들이 네. 우르르 몰려듭니다. 차를 들려고. 네. 네. 그리고 아이를 빼내죠. 차를 들어올려서 아이를 빼내는 장면입니다. 네. 아이는요 역시 크게 다치지 않았다고요? 네. 찰과상만 네, 입었고요. 다리에 좀 찰과상을 입었는데요. 네. 크게 다치지는 않았다니까 정말 다행이죠. 네. 우리 우리 다 봐도 뛰어들지 않겠어요? 그렇죠. 옆에서 보면 우리 누구라도. 마음속에 다 슈퍼맨 마음이 있는 거죠. 저는 이거 두 가지 지적드리고 싶어요. 네. 정말 횡단보도 앞이나 학교 근처에서는요. 잠시만 전방 주시를 안 그렇군요. 해도 네. 아이가 숙이면 안 보이거든요. 네. 그 지나가게 되는데 첫 번째 옥천은 그 코너였습니다. 근데 아이는 제풀에 넘어졌고 네. 두 번째는 신발을 흘리니까 공교롭게 횡단보도에서 숙였는데 그 순간 안 보인 거예요. 네. 운전자들 정말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고 두 번째는 이 시민들이 모여서 아이를 구조하는데 두 경우 다 1분이 채 안 걸렸다고 해요. 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에요. 정말 저는 이 행인들, 익명의 시민들, 정말 우리들이죠, 우리들. 네. 우리들의 힘을 느끼는 장면 아닌가 이 싶습니다. 화면을 제가 다시 보니까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쳤는데 벌써 한 5, 6m를 아이를 끌고 갔군요, 차가. 맞습니다. 그런데도 참 운도 많이 따랐습니다. 처음에 저 옥천에서는 그 아이 엄마가 운전을 하다가 부주의하게 해서 이렇게 이제 운전을 제가 하다, 듣기로는, 그러니까 어린이집에 본인의 아이를 데려다 주려고 운전을 하고 가는 길이었다고 해요. 네. 근데 어린이집에 거의 다 도착했으니까 네. 아이를 보면서 이제 내릴 준비해라. 이제 이러면서 잠깐 못 본 사이에 약간 부주의한 네. 사이에. 그렇죠. 근데 진짜 아이를 최영일 못 본 평론가 거죠. 말처럼 학교 주변인데 그렇죠. 그렇죠. 학교 주변에서 정말 더 주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위기의 순간에서 누군가를 살리는 영상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3년차 순경이 주인공입니다. 보겠습니다. 지난달 28일에 충북 청주시에 건물 옥상에서 투신을 시도하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가 경찰로 들어왔고요. 바로
이 경찰입니다. 조용히 뒤로 접근하죠. 네. 그래서 바로 여성을 잡아서 선생님 이러시면 안 돼요. 이러시면 안 돼요. 네, 눕히죠. 네, 뺨도 맞았어요. 네, 뺨도 많이 있다면서요. 네. 계속 선생님, 설득이 이러시면 안 돼요. 아무리 힘드셔도 이러시면 안 돼요, 선생님. 한 번만 기회 주세요. 선생님, 제발. 저 얼굴 좀 보세요. 선생님, 한 번만요. 저희 선생님 지키려고 여기 온 거예요. 이제 조금 누그러집니다. 이제 네, 긴박한 상황이 지나고 잘못한 계속 거 안심을 없어요. 시키는 영상 선생님, 잘못한 거 녹취가 하나도 있던데, 없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진정만 하세요. 네. 그래서 조금씩 이 여성이 조금씩 진정을 찾았고, 네,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 제발 이런 식으로 이제 부탁을 했죠. 계속해서 부탁을 하면서 설득을 하니까 이분도 최초에는 이제 저항을 하시다가 점점 이제 감정이 좀 수그러들고 제 말에 설득도 되셔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진정이 되고. 여성이 이제 이 지구대로 이송돼서 2시간 동안 다른 여성 경찰과 대화를 나눈 뒤에 경찰은 교통사고라든지 안정된 불의의 상태다 사고로 생각하고 가족에게 가족을 잃은 인계했다는 유가족분들이 지구대로 오세요. 그분들의 표정을 보게 되면 굉장히 슬퍼하시거든요. 혹시나 이분이 정말 떨어져서 사망하게 된다면 이 남은 가족들이 얼마나 슬플까.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신속하게 구조를 했던 것 같아요. 순경이에요. 경찰 직급 중에 제일 낮은 네, 3년 차. 네, 굉장히 네. 젊은 순경인데요. 생명을 구했습니다. 예, 근데 정말 그 경찰로서의 그 마음가짐, 이게 보통이 아닌 것 네. 같습니다. 지금 인터뷰에도 나오지만 그냥 자신의 일이라고만 생각한 게 아니라요. 네. 본인이 일을 업무를 하면서 교통사고로 가족을 잃은 가족들 그 슬픈 모습을 보면서 네. 자기가 떠올리면서 구조를 했다라는 거잖아요. 네. 얘기한 것도 들어보시면 그 말 한마디 한마디의 진정성이 그 느껴지거든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보면은 비록 3년 차에 정말 젊은 순경이지만 네. 어느 베테랑 못지 않다.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그런데 통계를 보면 사실 마음속으로는 상당수가 네네. 저를 좀 구해주세요라는 마음이 들어있고 사실은 연쇄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들도 자신을 누군가 저지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잠재의식에 있다고 해요. 지금 심지어 이제 자신의 생명을 던지려는 사람도 네. 저 여성분도 그 14층 테라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는 상황에 이종현 순경이 뒤에서 살금살금 네. 다가가서 낚아챈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반드시 시그널을 보낸다고 합니다. 나를 좀 막아달라. 네. 그런데 저 순경의 저는 저 이 설득 말이 네. 당신의 생명을 살릴 기회를 저희에게 한 번만 주십시오. 네. 저는 이런 그 멘트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네. 마음을 움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자막에 나간 게 보건복지부 통계인데 물론 저렇게 어렵게 살렸지만 또 구조한 다음에 사후 관리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희가 찾아보니까 저렇게 극단적 선택을 하신 분들이 재시도하는 비율도 높다고.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사건 하나 시간이 남아 있어서요. 이건 무서운 사건입니다. 네. 한 남자가 칼 들고 여성과 아이가 탄 차량을 막아서는 모습인데 잠깐 보겠습니다. 지난 7일 자정쯤에 경남 사천시의 주택가 도로인데요. 여성들과 아이를 태운 승용차가 어두운 골목길에 들어서자 어떤 남성이 이렇게 막았죠. 칼을 들고 앞을 가로막습니다. 남성이 갑자기 위협하자 운전자가 또 후진하는데 계속 쫓아오죠. 경적을 울리면서 속도를 높이는데 지금 후진해서 가는 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달려서 네. 따라오죠. 계속 달려오고요. 그러다가 이제 차량이 다른 차량과 연쇄적으로 충돌합니다. 후진하고 있었으니까. 네. 경찰이 출동한 후에야 이 무서운 추격전이 끝났습니다. 차량 안에 운전자도 여성이었던 것 같아요. 네, 여성 3명과요 초등학생 1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모임을 마치고 한 차를 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제 저런 상황을 맞닥뜨렸는데요. 네. 그래서 저 아이 엄마가 저 차 안에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있어서 아마 더 그 공포가 컸을 겁니다. 네. 게다가 지금 굉장히 늦은 시간에 빨리 차문 잠궈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컴컴하고 모르는 남성이 둔기를 들고
또 굉장히 남성이 약간 흥분한 상태로 추정되는데 다가온다고 생각하세요. 게다가 둔기도 한 차례 휘두르거든요. 네. 아마 저 안에 그 누가 앉아 있어도 아마 저런 비명이 자연스럽게 나오지 않을까 하는 네. 굉장히 그죠. 공포스러운 순간입니다. 저 남자는 누구고 어찌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지역 주민인데 네. 술에 취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저랬느냐, 위협적인 행동을 왜 했느냐라는 이 경찰의 질문에 네. 자신의 아내가 그 차에 타고 있는 줄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 자신의 아내가 그 차에 있으면 아니 칼 근데 들고 바로 쫓아가도 되는 겁니까? 지난주에 우리 베트남 그 이주 네. 여성 사건 여기서 다뤘는데요. 네. 아니 자신의 아내가 차에 타고 있던 아니든 둔기를 들고 네. 저렇게 위협적으로 쫓아오면 자정이 다 된 시간에 좀 공포 영화의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네. 비명 지르고 후진하는데 그리고 경찰이 술에 취해서 자 지금 조사할 상태가 아니다. 다음에 다시 불러서 조사하겠다라고 돌려보냈다면서요? 이 가해한 남성을 먼저 돌려보내고 피해자 조사를 남기고 했는데 네. 저 100m를 저렇게 질주했거든요. 지금 조사를 못 받았다는 게 좀 납득이 안 돼요. 경찰이 와서 출동한 네, 다음에 저 네. 남성 그냥 돌려보냈다 이거. 저런 행동을 저렇게 기세등등하게 한 사람인데 술에 네. 취해 있어서 조사는 못 받는다. 100m를 저렇게 질주를 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좀 석연치가 않습니다. 임방글 변호사는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경찰의 입장은 이렇습니다. 딱 왔는데 둔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네. 둔기가 없으니까 현행범 체포하기도 애매하고 게다가 파출소에 잠깐 갑시다 했더니 임의동의에 또 응했다는 거예요. 네. 긴급체포 요건에도 해당이 되지 않았다. 근데 이 사람이 술에 취했으니까 이거는 좀 조사가 어렵고 그래서 다음에 조사하게 돌려보냈다 이거거든요. 근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까 영상 보셨죠. 아니, 근데 소리 피해자- 지르고 굉장히 무서운데 네. 피해자는 조사받아야 피해자들이 진술을 되니까 했을 거 아니에요. 저분이 저 무서운 그러니까요. 저렇게 그 큰 걸 부분이- 들고 우리를 쫓아왔다. 그 부분이 좀 아쉬워요. 만약에 피해자가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 있잖아요. 네. 그거를 그 자리에서 좀 확인을 했다면, 바로 확인을 했다면 지금 이 사람이 둔기 버린 거, 뭐 자기는 둔기 안 들었어요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짓말하는 거 이런 게 좀 나왔을 텐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피해자 얘기만 듣고 돌려보내고 조사 안 하고 오히려 네. 피해자들만 붙잡아서 조사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많이 남죠.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부족해서 저는 아까 세 번째 미담까지만 보고 가려고 했어요. 근데 네. 오늘 시간이 유독 남아서 그러게요. 무서운 장면까지 봤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